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4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농구 승호패 2회차 분석 영상에서 공유드렸던 전체 공개 조합픽이 3등에 적중했습니다. 3등 적중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1등과 2등 적중에 큰 도움이 됐다는 구독자분들이 다수 계셨던 만큼 의미 있는 적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축구와 농구 및 배구 시즌을 맞아 프로토 조합픽들도 꾸준하게 적중하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스포츠 모든 종목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으로 검증된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NBA 농구 조합픽까지 받아보시려면 VVIP 등급으로 가입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휴대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멤버십 주소를 누르시고 토토부장 유튜브 채널로 이동하신 뒤 보이시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와 피닉스 선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마이애미는 직전 오클라호마전을 패배하면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패 구간 팀의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32, 리그 최하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공격이 잘 풀리지 않고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팀의 에이스인 타일러 히로가 부상에서 돌아온 뒤 공격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히로가 복귀하기 전 5승 1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었던 마이애미지만 히로 복귀 후 3연패를 기록 중이고, 히로 본인 역시 3경기 기준 평균 20%라는 저조한 3점슛 야투율을 기록하면서 아직 컨디션이 100%가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로가 부상 중일 때 팀의 에이스 역할을 잘해주고 있었던 노먼 파엘이 등 쪽이 불편해 직전 경기 결장했기 때문에 이번 피닉스전 역시 노먼 파엘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피닉스는 직전 워싱턴전을 승리하면서 3연승, 최근 11경기 기준 9승 2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구간 팀의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2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수비력이 살아난 피닉스고, 팀의 에이스인 데빈 부커도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면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적생 딜런 브룩스도 팀의 2옵션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모습이고, 팀의 템포, 페이스 자체는 느리지만 최근 11경기 기준 오펜시브 레이팅도 8위일 정도로 공격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패 흐름을 타고 있는 마이애미를 상대로 피닉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피닉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피닉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휴스턴은 직전 세크라멘토전을 패배하면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패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23위까지 하락했을 정도로 공격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 휴스턴이고,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 22위까지 떨어지면서 본인들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수비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에 결장이 잦아지고 있는 팀의 에이스 알페렌 센군이 직전 경기 복귀했지만 핵심 벤치 자원인 타리 이슨이 발목 부상으로 인해 이번 시카고전 출전이 불가한 상황이고, 올 시즌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는 베테랑 케빈 듀란트도 최근 팀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예민한 반응을 자주 보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휴스턴입니다. 그래도 올 시즌 홈에서는 여전히 11승 2패로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휴스턴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센군이 돌아와 이미 예열을 마쳤기 때문에 자신들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시카고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시카고는 직전 댈러스전 대승을 거두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이날 주전으로 출전한 5명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고,
벤치 원투펀치인 아이오 도스무와 케빈 허더도 33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코비 화이트도 22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고, 베테랑 빅맨 니콜라 부세비치도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비록 연패를 끊긴 했어도 현재 팀의 야전 사령관 조시 기디가 부상으로 아웃된 상황이고, 코비 화이트가 부상 관리 차원에서 이번 휴스턴전 결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미러키 벅스와 미네소타 팀볼브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러키는 주전들이 대거 결장한 덴버를 상대로 고전하면서 넉점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31득점 11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마일스 터너와 AJ 그린이 30득점을 합작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라이언 롤린스와 케빈 포터 주니어 백코트 듀오가 극심한 야투난조를 보였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도 야니스 복귀 이후 8경기에서 5승 3패를 기록하면서 흐름이 괜찮은 미러키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6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야니스를 필두로 한 팀 공격이 잘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미네소타와의 첫 맞대결에서는 석점차 패배를 당했던 미러키인데, 당시 경기에서는 야니스가 결장했었고 미네소타 원정이었던 걸 감안하면 야니스가 출전 가능한 이번 홈 경기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미네소타는 직전 샌안토니오전 짜릿한 한 점차 역전승을 거두면서 최근 8경기 6승 2패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23득점과 더불어 경기 막판 결승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미러키전은 에드워즈가 부상관리 차원에서 결장이 유력한 상황이고, 주전 센터 루디 고베어가 직전 경기 시즌 5번째 플래그런트 파울을 받으면서 이번 경기 징계로 인해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큰 미네소타입니다. 고베어는 올 시즌 현재 평균 리바운드 3위를 기록 중이고 수비력을 갖춘 빅맨이기 때문에 고베어가 결장한다면 미네소타가 미러키의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러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미러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덴버 너게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올리언스는 직전 올랜도전을 패배하면서 최근 11경기 기준 1승 10패,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25위와 더불어 디펜시브 레이팅도 26위로 공수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올리언스인데, 아무래도 팀 수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허브 존스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공수 밸런스가 무너진 게 뼈아프고, 핵심 벤치 자원인 호세 알바라도와 사딕 베이 역시 결장을 이어가고 있는 점도 뉴올리언스 하락세의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트레이 머피 3세와 자이언 윌리엄슨, 원투펀치는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제레마이아 피어스와 데릭 퀸, 루키 듀오 역시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만큼은 주전들이 대거 결장 중인 덴버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덴버는 직전 미러키전을 승리하면서 최근 4경기 3승 1패,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팀의 부동의 에이스 니콜라 요키치가 부상으로 결장을 이어가고 있고, 자말 머레이와 크리스찬 브라운 역시 결장이 잦아지면서 전력 누수가 극심한 덴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튼 왓슨과 제케 나지 같은 2000년대생 젊은 선수들이 최근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 같은 베테랑들이 힘을 내주면서 요키치가 없는 구간 그래도 나름 잘 버티고 있는 덴버입니다. 팀의 핵심 포워드인 에런 고든도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 뉴올리언스전 출전이 불투명한 자말 머레이까지 만약 출전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LA 레이커스와 애틀란타 호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레이커스는 월요일 기준으로 직전 미러키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 중이고, 화요일 세크라멘토 원정을 떠났다가 수요일 홈으로 돌아와 애틀란타전을 치르는 백투백 일정을 소화하겠습니다. 올 시즌 백투백 경기에서 2승 4패로 고전하고 있는 레이커스고,
이미 올 시즌 애틀란타와의 첫 맞대결에서 애틀란타가 주전들이 대거 결장했음에도 가비지 패배를 당했던 레이커스이기 때문에 이번 백투백 애틀란타전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최근 팀의 에이스 루카 돈치치가 득점 볼륨은 꾸준하게 유지 중이지만 야투율은 다소 아쉬운 모습이고, 특히 자유투를 많이 얻어내기는 하지만 그 자유투를 다수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베테랑 르브론 제임스가 1월 4경기 평균 28.3득점을 기록하면서 돈치치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있는 건 고무적인 부분이지만, 제이크 라라비아 정도를 제외하면 벤치 자원들의 득점력이 아쉬운 레이커스이기 때문에 돈치치와 르브론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요일 세크라멘토 원정 이후 수요일 홈으로 돌아오는 레이커스이기 때문에 화요일 경기에서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애틀란타는 직전 골든스테이트전을 승리하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얼마 전 팀의 간판 스타인 트레이 영을 워싱턴으로 트레이드하면서 제일런 존슨을 중심으로 한 세 판짜기에 들어간 애틀란타입니다. 최근 3연승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이 2위까지 상승했을 정도로 수비가 살아난 점이 최근 연승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런 존슨은 올 시즌 올스타급 포워드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 트레이 영을 필두로 한 공격 위주의 팀 컬러에서 현재는 제일런 존슨을 중심으로 한 수비 중심의 농구로 성공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애틀란타입니다. 이미 올 시즌 레이커스와의 첫 맞대결에서 주전들이 대거 결장했음에도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백투백 일정을 치르는 레이커스를 상대로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애틀란타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애틀란타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경기입니다. 직전 경기 나란히 패배하면서 연승이 끊긴 두 팀이 만났습니다. 먼저 홈팀 골든스테이트는 직전 애틀란타전을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고, 원정팀 포틀랜드는 직전 뉴욕전을 패배하면서 5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올 시즌 이미 3번이나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인데 포틀랜드가 골스를 상대로 3전 전승을 거두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골스전을 앞두고 대형 악재가 터진 포틀랜드인데 직전 뉴욕전 팀의 에이스 데니 아브디아가 등 부상을 당하면서 코트를 떠났고, 이번 경기도 결장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올 시즌 올스타급 포워드로 성장한 아브디아가 결장한다면 공수 양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포틀랜드입니다. 이에 반면 골든스테이트는 이번 포틀랜드전 특별한 결장자 없이 핵심 선수들 모두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팀 에이스 스테픈 커리가 올 시즌 3번의 포틀랜드전에서 평균 40.3득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커리를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아브디아가 없는 포틀랜드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골든스테이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수원 KT와 부산 KCC의 경기입니다. 홈팀 KT는 직전 모비스전을 승리하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슈퍼루키 강성욱이 12득점 6어시스트를 기록했고, 데릭 윌리엄스와 아이제아 힉스, 용병 듀오가 28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최근 팀의 핵심 선수인 하윤기와 조엘 카굴랑안이 모두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전력 누수가 큰 KT고, 주전 가드 김선영의 복귀가 임박했지만 이번 KCC전에는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최근 용병 데릭 윌리엄스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루키 강성욱이 기대 이상의 맹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원투펀치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KCC는 직전 소노전을 승리하면서 길었던 5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1옵션 용병 숀롱이 37득점 21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골밑을 지배했고, 부상에서 돌아온 허웅과 송교창이 32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허웅과 송교창은 복귀했지만 여전히 허웅과 최준용은 부상으로 결장 중인 KCC고, 용병 드완 에르난데스도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나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버텨야 하는 KCC입니다. 그래도 올 시즌 KT를 상대로 2승 1패, 상대 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KCC고, KT 역시 핵심 선수들 다수가 부상으로
이번 경기 결정하기 때문에 직전 경기 활약했던 쇼롱과 홍, 송교창 이렇게 3인방이 제 몫을 해준다면 KCC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모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안양 정관장과 대구 가스공사의 경기입니다. 홈팀 정관장은 직전 디비전을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비록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여전히 디펜시브 레이팅 1위로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정관장이고, 올 시즌 가스공사와의 3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했을 정도로 강했던 만큼 이번에도 홈에서 자신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3번의 맞대결에서 가스공사의 득점을 평균 66.3점으로 묶었을 만큼 정관장의 수비에 고전했었던 가스공사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정관장이 수비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가스공사는 1위 LG를 잡아내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정성우가 20득점을 올렸고 라거나와 벨란겔이 29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KCC전 28득점을 올리면서 기대를 모았던 베니 보트라이트가 직전 경기는 6득점에 그치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최근 정성우의 폼이 완전히 올라왔고 신승민도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스공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정관장에게 3전 전패를 당하고 있지만 최근의 흐름이라면 가스공사가 경기를 접전 구도까지는 끌고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정관장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정관장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인디애나는 직전 보스턴전 2점차 신승을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현 시점 팀의 에이스 파스칼 시아캄이 21득점과 더불어 경기 막판 동점 상황에서 결승 2점 슛을 성공시키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연승 구간 평균 실점 102.3점을 기록 중일 정도로 수비가 살아난 인디애나고, 센터 제이 허프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반등에 성공한 인디애나입니다. 올 시즌 토론토와의 맞대결에서 2번 모두 패배했지만 직전 맞대결에서는 2점 차로 패배했을 정도로 접전을 펼쳤던 인디애나이기 때문에 최근 살아난 수비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토론토는 직전 필라델피아의 홈 2연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했는데 1차전에서는 경기를 연장까지 끌고 간 뒤 승리를 챙긴 반면 2차전에서는 13점 차 패배를 당하면서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최근 11경기 기준 7승 4패로 흐름이 괜찮은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인디애나와의 2번의 맞대결 모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인디애나전 3연승을 노리고 있는 토론토입니다. 다만 팀의 핵심 스코어러인 RJ 베럿이 직전 필라델피아와의 연전을 모두 결장했고, 앞선 인디애나와의 2번의 맞대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주전 센터 야코퍼들이 장기 결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수비가 살아나면서 3연승을 기록 중인 인디애나 상대로 토론토의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0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필라델피아는 직전 토론토와의 원정 2연전에서 1승 1패를 거두면서 최근 8경기 6승 2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팀의 에이스 타이리스 맥시가 연일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 돌아온 팀의 에이스 조엘 엠비드도 폼이 완전히 올라오면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루키 VJ 엣지컴도 기대 이상의 활약을 이어가고 있고, 베테랑 폴 조지도 야투율은 아쉽지만 공수에서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동료들을 잘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이번 클리블랜드전 엠비드가 부상관리 차원에서 결장하지만 않는다면 필라델피아가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클리블랜드는 유타를 상대로 홈에서 11점 차 패배를 당하면서 기복 있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유타는 홈에서 샬럿을 상대로 95대 150, 충격적인 55점 차 대패를 당한 뒤 클리블랜드 원정을 떠났기 때문에 홈팀 클리블랜드의 낙승이 예상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유타의 원투펀치인 키온테 조지와 라우리 마카넨이 60득점을 합작하면서
유타가 깜짝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렇듯 최근 클리블랜드는 경기력 기복이 심한 모습이고 지난 시즌 재미를 봤던 제럿 알렌과 에반 모블리 트윈타워 조합이 올 시즌에는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 도노반 미첼이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곤 있지만 파트너 다리우스 갈랜드가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특유의 폭발력이 나오지 않고 있는 올 시즌입니다. 다만 올 시즌 필라델피아와의 첫 맞대결에서 11점 차 승리를 거뒀던 클리블랜드고 그 경기에서 미첼이 46득점, 알렌과 모블리가 47득점을 합작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 3인방이 제 몫을 해준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유타 재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카고의 코멘트는 이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휴스턴 원정에 이어 목요일 홈에서 유타전을 치르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시카고의 백투백 성적은 2승 4패로 백투백 경기에서 다소 고전했었기 때문에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유타는 직전 클리블랜드전을 승리하면서 지난 샬럿전 충격적인 55점 차 대패를 만회했습니다. 충격적인 대패 이후 떠난 클리블랜드 원정이었던 만큼 유타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지만 팀의 원투펀치인 라우리 마카넨과 키온테 조지가 60득점을 합작하면서 난적 클리블랜드를 잡아낸 유타입니다. 올 시즌 시카고와의 첫 맞대결에서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펼친 끝에 신승을 거뒀던 유타고 당시 경기에서도 마카넨이 47득점, 키온테 조지가 33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 원투펀치가 제 몫을 해준다면 백투백 일정을 소화하는 시카고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올리언스의 코멘트는 4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홈에서 덴버전을 치르고 목요일 다시 홈에서 브루클린과 경기를 갖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홈 백투백이기 때문에 이동거리에 대한 부담은 없겠지만 올 시즌 뉴올리언스는 백투백 경기에서 1승 6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고전했기 때문에 이번 브루클린전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브루클린은 월요일 기준으로 직접 멤피스전을 패배하면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월에 팀의 수비가 살아나면서 상승세를 탔었던 브루클린이지만 최근 7경기 기준 1승 6패, 흐름이 한풀 꺾인 모습이고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도 27위까지 떨어지면서 수비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올 시즌 뉴올리언스와의 첫 맞대결에서 대승을 거뒀던 브루클린이고 화요일 댈러스전 부상관리 차원에서 결장했었던 캠 토마스와 루키 이고르 데민이 이번 경기는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출전한다면 백투백 일정을 치르는 뉴올리언스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브루클린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덴버 너게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댈러스는 직전 브루클린전을 승리하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슈퍼루키 쿠퍼 플래그가 26득점을 기록했고 나지 마샬도 22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베테랑 클레이 탐슨도 벤치에서 출전해 3점슛 6개를 성공시키면서 18득점을 기록했고 제이든 하디와 맥스 크리스티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현재 팀의 주전 빅맨인 앤서니 데이비스가 다시 부상을 당하면서 장기 결장이 예상되고 있고 PJ 워싱턴과 데니얼 게포드도 결장이 잦아지면서 사실상 프론트코트진이 붕괴된 댈러스입니다. 그래도 올 시즌 덴버를 상대로 2전 전승을 거두고 있는 댈러스고 두 경기 모두 쿠퍼 플래그가 맹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플래그가 활약해준다면 백투백 일정을 치르는 덴버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덴버의 코멘트는 4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덴버는 수요일 뉴올리언스 원정에 이어 목요일 댈러스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백투백 경기에서 4승 2패로 준수한 성적을 거두곤 있지만 현재 요키치를 비롯한 주전 다수가 부상으로 결장을 이어가고 있고 수요일 뉴올리언스전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부상 관리 차원에서
목요일 댈러스 경기에는 결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백투백 일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댈러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LA 클리퍼스와 워싱턴 위저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클리퍼스는 월요일 기준으로 최근 11경기 9승 2패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2위, 디펜시브 레이팅도 6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공수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팀의 에이스 카와이 레너드가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너드가 결장하지만 않는다면 워싱턴을 상대로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워싱턴은 CJ 맥컬럼과 코리 키스퍼트를 애틀란타로 보내고 애틀란타의 에이스 트레이 영을 영입하면서 팀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레이 영이 언제 출전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고 최근 몇 시즌간 클리퍼스를 상대로 전패를 기록 중인 워싱턴이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 LA 클리퍼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4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